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각종 질환들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그중 증상이 아주 심해지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인데요. 계절에 관계없이 나타난다지만 그래도 9월에 가장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특히 환자 4명 중 1명은 10살 미만의 어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우리 아이들 병원 정성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초가을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몸소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네. 지금 여러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정부기관들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네. 매년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통계 수치도 실제로 나와 있는데요. 네.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많이 느낍니다. 네. 보통 여름철에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콧물을 많이 흘린다거나 알레르기 비염 증상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기는 한데요. 네. 확실히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넘어가는 이런 환절기 때는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네. 제가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 느낄 때는 거의 한 30에서 네. 한 40% 정도는 증가라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데요. 네. 예전에는 좀 큰 아이들이 네. 주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많이 왔다라면은 네. 요즘은 점점 그 연령층 자체가 이전보다 좀 더 어려지는 그런 양상들. 네. 돌만 지난 아이들이나 2돌 정도 된 아이들도 많이 오는 양상들을 네. 보이고요. 가족들끼리 같이 막 코를 훌쩍이면서 오는 네. 경우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30에서 40%가 증가한다면 꽤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면 여름철에는 습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또 우리가 에어컨도 많이 틀고 그다음에 선풍기를 틀어서 그러한 원인이 아닐까라고도 생각들을 많이 네.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집안에서 습도가 많이 높아지니까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서 계속 노출이 되니까 예. 알레르기 비염 증상들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계속 폐쇄된 공간에서 환기를 좀 안 시키고 에어컨들을 틀면서 점차적으로 계속 감작이라고 그래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예. 아이들한테는 이제 여름철에서 겨울철로 가면서는 여러 가지 꽃가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화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반려동물들을 키우다 보면은 개나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꽉 이렇게 계속 안쪽 실내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네. 좀 더 그런 증상들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코가 좀 가렵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 난다는 점에서 감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어뜻 보기에는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감기와 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은 뭐 코감기가 이제 진료실에서 코감기가 걸린 거 아니냐, 알레르기 비염이냐 하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실제로 의사들도 증상만 그냥 간단하게 들었으면 굉장히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가 막히고 콧물 흘리고 이러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는 특정한 계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좀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과를 보입니다. 네. 코막힘이나 콧물 같은 것들이. 그래서 보통은 환자들 본인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의사들이 어떤 코 내시경 소견이나 네. 그렇지 않으면 병력 청취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진찰 소견을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저희가 검사들을 하기도 하는데 검사들은 이제 주로 알레르기 검사라는 걸 통해서 네. 피를 직접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하는 혈액 검사도 있고 피부에 자극을 보여가지고 이제 피부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피부 반응 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장단점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거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피부 반응 검사보다는 혈액 검사를 해서 간단하게 한 40에서 한 50가지 정도 체크를 해서 여기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런 원인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보면은 자주 이제 코가 많이 가르니까 코를 거리는 그런 증상들과 네네. 계속 콧잔등을 이렇게 많이 찡그립니다. 네. 찡그리고 계속 이제 자기가 코를 갖다 이렇게 많이 만지다 보니까 코가 뭉뚱거려지는 그런 네. 약간 양상들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코가 뭉뚱그러진다는 등 이렇게 좀 오랫동안 비염을 방치했을 때, 알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외에 축농증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
이것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거의 한 70% 정도가 네. 축농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부비동염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예. 말 그대로 안쪽에서 계속 그런 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차다 보니까 안쪽에서 염증들을 일으키고 그 코가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니까 안쪽에서 이제 그 노란 코라든지 코막힘 증상 그리고 후비루라고 그래서 코가 뒤로 넘어가는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생기다 보면 머리도 많이 무겁기도 하고 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통, 예. 그다음에 코막힘 증상들이 많이 심해서 밤에 잠을 설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뭐 학업이나 이런 데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아이들이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꾸벅꾸벅 졸게 되는 그런 양상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서 네. 계속 전체적으로 기관지염이나 이런 기관지 증상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알레르기 행진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음 질병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토피나 천식을 제때 치료하지 않았을 때 다음 질환으로 넘어갈 위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질환 자체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 영아기 때는 위장관 증상, 뭐 설사를 한다거나 네. 이런 증상부터 아토피 피부염, 그래서 점점 크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의 양상들을 보이는데 네. 실제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알레르기의 반응들 자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1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행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럴 때 이 알레르기 행진 중에서 가장 어쨌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천식이죠. 천식. 예, 천식은 기침도 굉장히 심하고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영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어떤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들에는 나중에 커서 조절이 잘 되지 않았을 때면 천식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천식을 갖다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치료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알레르기라고 하면 사실 뭔가 까다롭고 많은 검사들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시나요? 실제로 알레르기를 갖다가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혈액 검사도 있고 피부 반응 검사가 있는데 네. 실제로 더 정확한 거는 피부 반응 검사가 더 정확하기는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반응 검사 자체가 좀 무서워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혈액 채취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례를 들자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법은 어떤 원인되는 알레르기 질환을 그 원인되는 물질을 알아내서 그걸 네. 갖다 회피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진머지 진드기 같은 경우들도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반응이 있으면은 침구류라든지 특히 아이들이 갖고 노는 털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소독을 한다거나 자주 삶아준다거나 환기를 시켜주고 직사광선에 잘 말려주는 그런 방법들 같은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코 안쪽에 계속 코들이 많이 차다 보니까 시금수로 코를 깨끗이 씻어주는 코 세정도 되게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복용도 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다음에 코에다 뿌리는 비염 치료제들도 쓰기도 합니다. 네. 네. 또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도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알레르기성 비염에 특히 뭐 좋거나 안 좋거나 이런 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안 좋은 음식부터 문제가 되는 음식부터 좀 알려주시죠. 실제로 가장 알레르기 비염일 때 이제 우리가 딱 뭐 안 좋다 이런 음식이 있다기보다는요. 예.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질에서 특정적으로 자극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자기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가 자기 몸에서 안 좋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 스스로 알고 그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 네. 특별히 알레르기 비염에 어떤 음식이 안 좋다는 건 없습니다. 예. 정말서 그냥 평상시 우리 항상 얘기한 것처럼 골고루 그냥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음식들 잘 먹고 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골고루 영양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제일 좋죠.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생활 속에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마스크라든지 예.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분이 많이 좀 이렇게 부족해질 때는 또 비염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손 씻기는 생활을 해주는 게 좋고요. 예. 아까 우리가 코를 갖다가 시금수로 세정을 해주는 것처럼 예, 손 씻기와 비슷합니다. 코도 깨끗이 외출을 하고 온 다음에는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 들으신 것처럼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지면 자칫 축농증이나 중이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은 아토피와 천식 등이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평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베개나 이불 같은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삶거나 실내를 자주 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